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화면은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거 전에 일단 저희 카페에 제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지수 차트랑 그다음에 이제 있는 관련주 같은 것들을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에는 지수 관련된 지수 차트를 좀 보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반부에는 유튜브 뽑아놨던 거 확인을 하고 다음 주에 매매를 할 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주간 좀 많이 힘들었죠. 여기 코스피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박스가 그려져 있는 데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깨고 나오는 음봉이 나왔는데요. 다음 코스닥은 좀 더 하락폭이 컸는데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좀 하락폭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코스피보다 좀 더 등락폭이 컸는데요. 일단 20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왔고 61선 위에서 일단은 안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2차 확진이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동안에는 이제 K 방역을 하면서 K 방역이라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었죠. 이 확진자가 나올 때 코로나 확산일 때는 이제 그때부터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컨택트인 뭐 현대차나 2차전지 관련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그런 섹터들이 상승을 많이 해줬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2차 확산이 된다라는 이슈로 일단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이 일단 많이 빠지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주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제약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좀 한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지수를 여기서 더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를 말을 할까 했는데 어차피 지수를 예측해봐야 틀릴 것이다,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역시 지수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로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적진 않았습니다. 일단 움직임을 봐야죠. 그럼 이제 나올 이슈랑 관련주들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 전에 먼저 코스피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8월 21일 금요일날 다행히 외국인이 900억 매수를 하면서 전날 이 음봉이 나올 때 음봉의 저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까지 좀 지켜봐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아쉽게도 앞에 있는 저점을 좀 깨긴 했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 보시면 장 후반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하락을 시켜놨다가 다행히도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코스닥이 좀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으로는 개인이 44억을 매도를 하고 외국인 180억, 그 다음에 기관 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일단 외국인이 6천억 정도 선물 6천억을 매수를 했다라는 게 좀 다행스럽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를 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가를 얘네들이 조금이나마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만약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기관 중에서 여기 있는 금융투자의 포지션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는 기관에서 단타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도 금요일날 1000억을 매수를 했지만 이 1000억이 만약 주가가 올라오면은 이런 데서 언제든지 자기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가 그동안 지수가 이제 급하게 상승을 많이 했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2차 확산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조정이 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 파동이 나올 때 기술적인 반등이 이 반등에 그쳐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것인지, 혹은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뚫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해주는지, 그거를 다음 주 한 주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예상하는, 제가 대응할 거는 결국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일단 해보는 거고요. 매수를 해보고 만약 주가가 지수가 여기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종목들의 주가도 올라오겠죠. 그럼 올라올 것 같을 때 이렇게 올라올 때 한번 여기서는 정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하고 진짜 매수를 다시 할 때는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오히려 뚫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낮은 구간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위에서 하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지수의 모습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괜히 어설프게 이렇게 주가가 아까 말했듯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 위에서 마감을 하고 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밑에서는 한번 여기는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해볼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종목들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주가도 종목에 대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구간은 분명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고요. 또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또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먼저 장중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일단 아침에 좀 매수가 되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매도가 좀 심해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수를 해줬고요.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럼 초록색 기관은 뭐 매수했다가 말았다가 하네요.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아침에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죠. 매수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 일단 매도를 계속했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이제 아침에 많이 팔았습니다. 전후로 해가지고요. 이때 지수가 또 많이 빠졌었죠. 이게 검은색이 지수인데 검은색 지수가 아침에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팔면서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장중에 이제 회복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 지수를 회복을 시킨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오랜만에 이제 선물 인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굿버스가 좀 수급도 들어오고 거래량이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 있죠. 돈도 좀 들어오면서 뭐 추세를 여기서 전환을 시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굿버스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 라는 걸 한번 보여줬네요.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일단 지수랑 똑같이 가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하네요. 얘도 지수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지수의 모습이랑 딱 똑같죠. 결국에 이제 지수 코스피 같은 게 이제 삼성전자가 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꺾이고 나니까 지수도 같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액세스바이오 얘가 결국에는 최근에 있었던 신풍제약이나 옛날 그 시젠이나 그런 모습을 이 구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5,000원에서 얘가 한 6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벌써 10배 이상 수익이 난 상태죠. 이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단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들다는 거는 실력이 되시니까 이렇게 들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그 쫄보들은 이런 종목에서 일단 매수를 아예 못합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지 못하는데 얘가 일단 장중에는 스펙타클하죠. 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가 아침에 또 상한가를 들어가는 듯한 움직임 24%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미친듯이 내려 꽂았죠. 여기서 45 이상 이렇게 내려 꽂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몇 프로나 올렸는지 장난 아니게 또 올렸습니다. 30% 이상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빠지고 여기서 또 20% 올리고 계속 이렇게 등락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엔 하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아예 쳐다보질 않죠. 이런 게 지금 잘 가는구나 싶은 건데 일단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단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시고 하는 수익을 내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종목은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종목들 많아가지고 그런 종목들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잘 갔네요. 좋은 모습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넥신도 얘도 좀 죽을만 하면은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살아나고 있네요. 그다음에 LG화학 오랜만에 또 이제 그동안 지수가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LG화학 쪽 아니면 2차전지 이런 쪽에 금요일날 돈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나와주는 모습이니까요. 한번 더 추세를 좀 봐봤습니다. 우리들 제약도 좀 크게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엑스바이오랑 같은 모습으로 크게 하락을 했네요. SK바이오, SK하이닉스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도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현대차 지수 조정 받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큰 종목들 그동안에 이제 컨택트라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들어가죠. 삼성전자, LG화학,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이 금요일날 모습만 봤을 때 보시면 얘네들
그 셋 다 코스피 관련주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줬다는 거는 뭔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었다는 건 여기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양봉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근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바로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구간이기도 해서 아마 여기가 여기 위에서 산 사람들의 이제 개인들 물량을 손절시키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난 며칠 더 움직임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느낌만 봤을 때 이런 현대차나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이런 종목들이 음봉이 나왔지만 LG화학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인버스나 뭐 빅텍이죠. 빅텍이 뭐 김정은 사망설이 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 빅텍은 여기서 샀죠. 6,800원입니다. 6,880원이면 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먹을 수도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제가 원래 목표하는 것은 6,770원인데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 40 붙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나오고 할 때 이런 데서 언제든지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서 샀으면은 벌써 한 25%까지 넘는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밑에서 사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갈 때 팔고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텍이 좀 상승을 많이 했었고, 카카오도 계속 잘 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이슈 종목들 한번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3단계가 시행된다라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한 2단계까지 했다가 1단계를 한다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저번 주에 코로나 관련주들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냐, 마스크주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웰크론입니다. 이 웰크론 상승 많이 나오고 있죠. 웰크론 상승 크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종목인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래도 이슈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오늘 자정부터 의무화하고 분명 일단 이슈가 한번 생겼기 때문에 갭이 또 뜰 수가 있는데, 이런 갭이 떴을 때 올라갈 구간들은 있겠지만 단기간으로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좀 덜 오른 마스크 관련주들을 좀 보면 좋은데, 모나리자는 아직 덜 올라갔죠. 근데 이게 테마로 가기 때문에 테마 대장주인 웰크론에 관심을 두고서 매매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이제 빨리 상승을 하게 되면 대장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러다가 많이 상승도 하고 하는데, 만약 대장주가 빠지면은 한 5% 빠지면은 그 모나리자나 이런 종목들가 빠지고 10%가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KM 같은 경우는 좀 덜 오른 상태이기도 한데요. 물론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는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위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이 KM은 만약 이슈가 한 번 더, 아직 마스크, 코로나 확산 이런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웰크론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KM의 움직임이 괜찮다, KM 전체적인 모습으로 괜찮다라고 지금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좀 갭 상승이 좀 한 2만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한번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갭 상승을 했을 때 이런 단기간에 이런 구간이 지금 매물대로 여기서도 안에서 이게 매집을 한 모습인데요. 이거를 갭으로 이렇게 띄워주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50이죠. 50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늦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단 얘가 이렇게 최근에 상승에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 바닥권인 모습에서는 좀 이 50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 아까 이번 웰크론 이런 종목처럼 아직 그 고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YBM넷입니다. YBM넷 교육주로 이제 크게 또 상승이 지금 얘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승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안 볼 겁니다. 그 교육 관련돼서는 이슈가 있어갖고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워낙에 YBM넷 이제 주포
세력들이 너무 움직임이 더럽기 때문에 잘 안 보는 편이고, CJN입니다. CJN 진단키트 관련주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 이제 하락으로 좀 빠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수젠텍 또한 이제 움직임 자체가 그동안 여기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 그동안에 이제 진단키트가 여기서는 이제 수젠텍을 보면서 말씀드린 게, 여기는 그 다시 한번 세력들이 자기들 매집을 했던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히 40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물론 이거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매수를 안 한 거는 맞고, 그다음에 시젠도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할 때 수젠텍이 올라갈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같은 관점입니다. 진단키트 이렇게 급하게 빠졌었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는 이제 아까 수젠텍이랑 시젠 비교하면은 얘도 반등이 나왔지만 좀 많이 약한 모습이죠. 딱 봐도 움직임이 많이 약합니다. 반등을 줄 때 크게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소프트캠프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소프트캠프는 이제 단기과열 들어가고 또 재택근무 관련주로도 상승을 했었는데, 얘는 최근에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 금요일날 거의 15분쯤에 카페에서 회원님들한테 리딩을 할 때 말씀드린 게, 알서포트부터 링네트, ECS 다 종가에 한번 매수를 비중을 줄여서 매수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근임에는 다 이런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됐었고, 링네트 또한 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ECS죠. ECS 이거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한번 잡아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당시엔 보지 못해서 얘가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상승이 이렇게 계속 나왔죠. 거의 보면은 우상향으로 쭉 갔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이제 회원님들한테 제발 눌려라, 이렇게 밑으로 눌리면 잡아야겠다라고 했었는데 눌리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와가지고 여기 동시효과가 다행히 떠가지고 수익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런 구간 저는 아마 4,650원 거의 최고점에 샀거든요. 최고점에 샀습니다. 그나마 이제 얘를 봤을 때, 얘를 이제 본 이유는 ECS나 알서포트 그런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주말 동안 코로나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었고, 일봉상의 위치가 얘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위치는 아닌데요. 그래도 단기간에 좀 힘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여기가 다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매수를 해볼 수 있었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봤는데 다행히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것도 이제 이거를 하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갔는데, SV 인베스트먼트는 아쉽게도 이게 손절이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가는 듯한 보여줬다가 이게 밑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압병실 관련주 GH 신소재입니다. 딱 봐도 최근 단기 급등을 했죠. 급하게 해가지고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음압병실 관련돼 가지고 병실이 많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족해서 단기간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을 하고 나니까 우정바이오, 얘도 이제 GH 신소재가 이제 상승을 크게 하니까 우정바이오 또한 음압병실 관련주로 해서 상승이 크게 나온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병실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포함되는데, 얘도 이렇게 대장주인 우정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종목들 새로 발굴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가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마스크주도 같은 관련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웰크론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아직 덜 오른 종목, 뭐 KM이나 50, 그리고 저 이거를 말씀을 계속 하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목 아직 안 샀습니다. 아직 안 사고 내일쯤이나 한번 그냥 눌리면,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한번 사보지, 이런 상태에서는 안 살 거고요. 근데 움직임 자체는 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어차피 코로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또 끝날 문제냐라는 걸 또 봐야 되는데, 아직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주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섹터가 음식 관련주로 해가지고 간편식 같은 거죠. 집에다가 이제 주로 마트를 또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일회용 이라고 해야 되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덮밥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컵밥이든지 그런 간편식
을 팔고 있는 이런 GH 신소재도 모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는 좀 넣어놔야겠네요. 제가 얘를 보고 매수를 좀 해야 돼서. 그다음 우양입니다. 그러니까 CJ 시푸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우양은 조금 얘도 단기간에 지금 좀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 자체도 적어가지고 별로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그다음 택배 관련주입니다. 택배 관련주들 이제 제지 관련주들도 있겠죠. 택배랑 박스 이런 거. 동방인데요. 동방은 미간에 조금 최근 며칠 들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고 하는데 전체적인 거래량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지금 역배열이고 하락 추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선을 그었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런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의 특징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다시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저항대에 막혀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뭐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대형 포장 얘도 차트를 일단 조금 만들었다가 최근에 의외로 다시 빠졌습니다. 코로나가 나오는데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볼 거고요. 대림 포장도 그냥 뭐 일단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상승을 하겠죠. 무림 SP는 이거는 얘도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솔직히 이제 들어가지도 않긴 하지만 이런 모습은 어떤 거냐. 이런 거는 그냥 차트만 봤을 때 거래량이 없어서 안 할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는 얘네들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나서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빠진 거는 세력이 아직 다시 한번 살아난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 자체가 진원생명과학을 예시로 들면은 그냥 뭐 진원생명과학은 뭐 셌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잘 되었었죠. 이렇게 매집이 잘 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여기서 아까랑 같은 모습입니다. 이랑 같이 그러니까 시가를 띄워놓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다고 이제 무림 SP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의외로 이런 차트들을 잘 보다 보면은 상승이 크게 나오더라 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왜 이렇게 시가를 띄워놓고 장중에 밑으로 떨어뜨렸는가를 또 생각하면은 이런 모습들도 한번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입니다. 비트컴퓨터는 전체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돈을 나와주면서 돈이 들어온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런 데서 안 삽니다. 바로 이렇게 안 사고 내일 떨어지면 사니까 떨어지면 살 거니까 이게 내가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해서 이거 바로 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비트컴퓨터 모습이 좋고 유비케어는 조금 비트컴퓨터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섹터가 같이 가면은 같이 상승이 나와주겠죠. 그 다음에 나노엔텍입니다. 근데 원격 의료 같은 거는 이제 요즘에 의사들이 또 파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다시 수급이 차트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가 ICS 보여요. 지금 엄청나게 거래량이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죠. 여기 밑에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돈이 들어왔고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단타로 매수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한번 같이 매수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있었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 테마주 모나미나 신성통상을 좀 보면 좋은데 일단 모나미가 대장이었죠. 모나미 지금 차트 뭔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나미를 내일 봐가지고 매수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내일 상승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겠죠. 바로 매수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일날 금요일 첨단 재생 바이오법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줄기세포랑 면역세포, 체세포, 이중장기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파미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파미셀 얘가 거래량도 진짜 많이 터지고 좋은 종목이면 맞는데 움직임 자체가 좀 비실비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요일날이니까 이 금요일에 맞춰서 내일이든지 화요일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런 여기서 지금 뭔가 움직임이 버티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와준다. 양봉이 나와줘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파미셀은 언제든지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거의 코스닥 모습이랑 똑같아요. 이게 빠지면서 갑자기 이제 이틀 동안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죠. 그래서 지지동 구간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이 구간이네요. 앞에 있는 이 처음에 상장을 했던 날 주가가 위치했던 그런 곳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만 보고서는 매수를 하긴 좀 그렇죠. 매수를 안 할 겁니다. 지켜보고 며칠 뒤에도 움직임이 괜찮다면 매수를 하지만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샤바이오텍 뭐 그냥 별로 큰 움직임이 없어 보여요. 물론 여기서 언제든지 상승은 나와줄 수 있지만 그렇게 저한테는 이제 매력적인 차트는 아니라고 보여주고, 안트로젠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추세를 깨고 내려오고 있네요.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은 한번 이제 여기선가 매수를 했는데 그 손절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은 아니네요. NK맥스 얘는 별로 눈이 가지 않습니다. 녹십자 셀, 그나마 녹십자 셀이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에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뒤에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좋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조금이나마 이상하다 싶으면 매수 안 할 겁니다. 유틸렉스 별로 안 좋은 거. 셀리드, 셀리드는 이제 상승이 여기서 많이 나왔다가 좀 밑에서 상승했다가 지금 아까 말하면서 파미셀이 아까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와주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온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눌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 왔을 때 한 뭐 32,700원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매수를 하면 이런데 밑에서 사지 위에서는 안 사는 그런 겁니다. LNC 바이오, LNC 바이오는 의외로 차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첨단 현생법 이슈로 같이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단기적인 모습은 충분히 좀 좋아 보이고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뭐 위에서 지만 일단 매수를 계속 해주고, LNC 바이오는 좀 넣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저도 매수를 아예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나서 종목을 보겠다, 그런 겁니다. 이제 바이오솔은 움직임 별로네요. 다음이 이제 금요일날 시가를 띄웠죠. 시가를 6% 이상 띄웠다가 고가가 16% 올라갔는데 띄웠다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진원생명과학이랑 뭐 아까 우리메스피랑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차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시가를 띄워 놓고 이런 음봉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를 잘 생각해보고 저는 한 매수를 해볼까 싶네요. 내일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할 겁니다. 뭐 바로 위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넣어놓고 종목들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엠젠 플러스, 얘는 거래 정지네요.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는 얘가 일단 대장의 모습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는지, LNC 바이오가 얘가 제넨바이오 영향을 받아서 같이 갔는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움직임만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간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제넨바이오도 떨어지면 사도 되는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나마 LNC 바이오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이렇게 종목들을 봤고, 유튜브에서 뽑아놨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 잠깐 보면은 트론 가즈아님, 비트컴퓨터, 저도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넥슨GT는 이제 금요일날 잡으셨다고 했는데, 넥슨GT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한 이런 추세라는 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힘이라는 게 그동안 상승을 크게 했었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얘가 이제 멈추는 구간이 어딘지를 이제 찾아보고 매수를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20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예, 일단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마지막 유튜브 뽑아놨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여기서 끝난 종목이라 해놓고 다 이제 끝났다고 치우고 보진 않겠습니다. 아이큐어죠. 아이큐어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제 3차 매수까지 이제 된 상태고 9,400원까지 오면 이제 4차 매수까지 하게 되죠. 저는 이게 치매 관련돼서 좋은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이 없네요. 패치 관련돼 가지고 8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나와서 끝난 건지, 근데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종목도 상승이 또 바로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격택은 아까 봤죠. 예, 언제든지 이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도 되고, 일단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면 좀 사가지고 나중에 9,770원까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을 매수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얘가 아쉽게도 손절해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30분 봉으로 볼까요? 예,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했는데 일단 손절이 나갔죠.
이날에 손절이 나갔습니다. 목요일날 손절이 나가고 여기가 지지를 받는 구간이었는데 이제 깨지고 나니까 여기서 저항으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손절을 할 때 해줘야 됩니다. SK바이오팜은 끝난 종목으로 일단 뭐 아쉽게도 손절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JNK 히터입니다. 얘도 그때 뽑았을 때가 이제 1차, 2차, 3차를 했었죠. 1차, 2차, 3차 다 매수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평단가 가운데라고 치고 여기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얘도 먹고 파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축하드리고, 일단 또 지켜봐야 될 거는 여기서 추세가 죽었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또 끝난 종목으로 일단 놔놓겠습니다. 놔두고 잠깐만요. 얘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뉴지랩입니다. 뉴지랩을 새로 뽑았죠. 랩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라는 종목도 얘랑 비슷한 관점인데 얘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주가의 위치가 이런 구간이 아니라 이런 구간이 왔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려갖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도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이렇게 종목들을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볼 종목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예,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내일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볼 거고요. 예, 내일도 매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카페에 이제 보고 계신 회원님들 계시면 알소프트나 링네트나 ECS 이런 종목들은 그냥 내일 시초가에 시장가로 파세요. 예, 나머지 어차피 물량도 적을 테니까 시장가로 다 파시길 바랍니다. 얘는 지울게요. 그냥.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월요일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